자, 03 함수의 극한 21페이지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개념을 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강의에 노래를 하나 가르쳐줬지. 노래 한번 불러볼까? 시작! 오오오 XX 드 OXX 오오오 XX 드 OXO 00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노래를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로 그 녀석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자, 요 녀석은 뭐였어요? 제목이 합의 극한이었어요. 자, 얘는 뭐였습니까? 제목이 곱의 극한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합과 곱만 가르쳐 줬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다? 나눗셈이 나왔어요. 선생님, 나눗셈하고 빼기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나눗셈과 빼기는 없어. 얘는요, 변형해서 무조건 곱셈 혹은 덧셈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하나의 문자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hx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정리해 버릴 수 있겠네요. 얘는 hx 곱하기 gx야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죠? 그런데 이 문제 되게 쉽다? 자, 여기 보이는 이 hx 극한값 있대요? 있대요. 그죠? 자, 여기 보이는 gx도 극한값 있대요? 있대요. 자, 얘 곱의 극한이지. 그럼 얘는 뭐야? 5. 그러므로 fx는 무조건 극한값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fx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3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 나왔다? 합의 극한과 관련이 돼 있는 문제 나왔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합의 극한 불러볼까? 시작! 오오오 XX 드 OXX 요거였어요. 그런데 뭐래? 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 되겠네요. 합의 극한값 존재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때 fx의 값도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보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므로 얘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됐나요? 쉽지? 자, 이제 5번, 6번 할 차례죠? 네, 5번, 6번. 자, 뭔가 너무 이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 든다. 삐뚤하지? 아닌데. 됐어요? 네. 자, 그러면 5번과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차는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뭐로 바꾼다? 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 좋았어. fx-gx를 뭐라고 놓고 푼다? h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즉, fx는 hx에다가 gx를 더한 값이 되겠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와우, 합의 극한값이 0이다 라는 얘기는 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네요. 오, 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의 극한 케이스 한번 불러볼까? 시작! 오오오 XX 드 OXX예요. 요 두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얘는 아닌 거지. 더해지는 두 개 중에서.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경우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0일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의 극한값이 같아지겠네? 그죠? 하지만 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 얘가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는데 둘 다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이 명제는 야, 무조건 얘와 얘의 극한값은 같을 거야 라는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아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물론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요. 그러므로 이 명제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의 유형은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자, 이와 같이요. 와, 얘 극한값 있대. 얘 극한값 있대.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기계적으로 아마 앞에서도 좀 해봤을 거야. 뭐라고 놓고 푼다? 그 극한값을 알파라고 놓는다. 그 극한값을 베타라고 놓는다. 그래서 이 알파, 베타식 두 개를 어떻게 더하거나 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극한값을 만들어낸다예요. 자, 그러면 두 극한값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겠죠. 자, 두 극한값을 선생님이 더해버리면 얘는 2배의 fx가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fx의 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다. 그런데 알파도 유한학정치, 베타도 유한학정치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도 유한학정치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는다. 그죠? 예. 그러므로 6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 되겠습니다. 둘 다 존재하니까 그 합의값도 존재하는 건가요? 봐요. 알파가 유한학정치죠. 어떤 특정 숫자는 얘기야. 베타도 유한학정치죠. 자, 그러므로 둘 다 수렴할 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더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 근데 얘도 특정 숫자 더하기 특정 숫자를 2로 나누면 얘도 특정 숫자일 뿐이지.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극한값 갖는다 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같은 케이스는 많이 나오니까 좀 풀이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번 문제 보도록 하자. 아, 7번이구나. 예.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와 있어요? 합의 극한값 나와 있네요. 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와 gx의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 뭐야? xx지. 그러면 뭐가 된다? 등. 보통 안 되지만 드물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데 맞아, 틀려? 틀려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 x.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린 것 같아. 자, 예, 우리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고배극한 값이네요. 우리 고배극한 값 만들어 볼까? 시작. 5, x, x, 드. 5, x, 5, 0, 0 이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fx하고 fx, gx의 값이 각각 존재한대요. 그러면 얘는 아니지. 그치? 예. 그래서 얘도 존재하고 요 둘 중에 하나도 존재한다야. 그런데 fx의 값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0은 아니래요. 그러면 얘도 아닌 거지. 그죠? 얘도 아니면 얘밖에 없네요. 0이 아니면 gx의 값이 존재한답니다. 맞나요? 맞네요. 그러므로 8번은 맞다 라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 xx도 이런 거 어떻게 써먹는지 알겠지? 바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저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에 땡땡 치도록 하자. 자, 뭐야? 부등식을 가지고 극한의 대소관계 따지십시오 라는 거지. 자, 요 개념에서 이미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어요. 샌드위치 정리할 때 요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은 뭐라 그랬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붙는다. 걔가 제일 중요하댔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긴다.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긴다.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등호가 생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네,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이 부등식의 양변에 선생님이 이렇게 극한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호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등호가 붙는다.
이게 바로 주의할 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호가 붙어있는 문제는 어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똑같이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가 없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등호를 반드시 fx 등호를 반드시 붙인다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릅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부르죠. 자, 여기까지 필기 되셨죠? 그러면 화살표 빼서 아래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극한의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극한의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극한의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로 닫혀있다. 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라고 적어놓으세요. 사실은 닫혀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학에서.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옛날에 빠져버린 개념이에요. 자, 닫혀있다라는 개념은 그냥 손쉽게 이 상황에서는 사칙 연산을 막 써가지고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얘를 수렴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더니 극한값이 나와. 그러면 닫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는데 극한값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닫혀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적당한 수렴값이 주어지고 걔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부등식이 나왔다. 이러면 바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개념으로, 즉 샌드위치 정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보고 극한을 하나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죠? fx를 모르면 우리는 저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fx 몰라서 못 푸는데 어떻게 fx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fx를 주는 대신에 fx의 범위를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샌드위치 정리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등식을 이런 구조가 될 때까지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지.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지 이 꼴로 바꿀 수 있을까? 우선 세제곱이요? 세제곱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세제곱 나온 김에 혹시나 하는 녹화심에 선생님 하나만 물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요 2 이상 5 이하예요. x가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2 이하예요. x가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예요. 자,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확인사살 하나 하고 할 테니 잘 들어. 자, 이와 같이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제곱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x의 제곱의 범위는 몇 이상? 4 이상 몇 이하? 25 이하예요. 자, 몇 이상? 4 이상 몇 이하? 16 이하예요. 몇 이상? 4. 대답이 두 개 나왔어요. 4와 0. 몇 이하? 9. 0이에요. 요거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나는 이거 0인 줄 안다? 손 들어보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항상 요런 제곱수를 볼 때는 2, 3, 4, 5네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 제곱해서 제일 큰 수를 써주는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해서 제일 작은 수, 제곱해서 제일 큰 수를 써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지 제일 작은 수는 0, 제일 큰 수는 9. 요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면에 세제곱의 특징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제곱은요. 여기에 3이 있어. 여기에 2가 있어. 자, 얘는 부등호가 이와 같네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어요. 부등호 이와 같이요.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3이 있어요. 자,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와 음수가 있을 경우에 선생님이 세제곱합니다. 뭐가 될까? 27. 뭐가 될까? 8.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네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7. 뭐가 될까? 마이너스 8.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뭐가 될까? 마이너스 8. 뭐가 될까? 27.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자, 세제곱의 특징은 뭐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얘예요 선생님 통째로 세제곱 할 건데요. 괜찮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될 거야.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이제 뭐로 나눠야 됩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야 되지. 자, 그런데 나눌 때는요. 부등식에서 막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부등식의 성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뀜에 주의한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린 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 평가라면요. 바로 이 표현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x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뭔지 몰라도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겠지. 무한대를 세제곱하고 더하기 1을 했으므로. 그래서 이제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누면 이런 표현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변 나눠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이제 대망의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다 뭔 짓 한다? 리미트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등호가 붙는다. 지금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고 다 그냥 훅 답만 내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지금 일일이 열심히 써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너희들은 객관식이나 그냥 단답형식이라면 조금 더 요령을 부려서 빨리 답만 내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예.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뭔지 날려버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답은 8. 얘 뭐 나옵니까? 8.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는 값도 8. 이렇게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주셔서.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미정계수의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정계수의 결정. 자, 원래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개념은 언어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자, 분모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이다. 분자가 0일 때 0이 아닌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모도 0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A, B, C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반드시
모도 0이 된다. 분자도 0이 된다. 라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 정도 표현해주면 뭔 말인지 알지? 분모가 0일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무조건 0이 된다예요. 이거 무슨 꼴 문제입니까? 0분의 0꼴 문제예요. 알지?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 유형 0분의 0꼴 문제다야. 자, 다시 요번에는 분자가 0이었어. 0분의 0꼴에서. 근데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요. 극한값이 존재하기는 존재해야 되는데 이 극한값이 0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분모도 0이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미정계수의 결정 문제는 거의 100% 0분의 0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분자가 0이고 극한값이 0 존재하는데 0이 아니야. 다른 숫자 그냥 1, 2, 3 이런 숫자. 그러면 분모도 0이다 해요. 자, 이제 요 말의 의미 아시겠죠? 요 정도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지우고 실제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항식의 결정 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니까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이야. 도대체 이 다항식에선 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윗식과 아래식 관찰해 보십시오. 차이점은 예, 무한대로 가냐 0으로 가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맞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면 x자리에 무한대를 넣어보니까 오우씨 분모가 무한대가 되겠네? 그런데 얘가 어떤 극한값 알파를 갖는데 그러면 나머지 먼지들은 솔직히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만 가지고 작업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fx는 뭐라고 시작되겠다? 알파 곱하기 a의 x의 n제곱으로 시작되는 거겠다 라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봤는데 다항식이 나와 있어. 뭔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x는 무한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다항식 fx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이 있지. 얘를요 이렇게 이항해서 곱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최고창만 적는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a x의 n제곱 플러스 샬랄라. 뒤에는 몰라요. 되겠습니까? 예. 오, 그렇구나.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제일 앞에 나오는 녀석이 누군지 앞대가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으로 간대. 와, 0으로 가면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거 다 붙고 얘만 살아남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알파가 됐다는 얘기는 이 x도 앞에는 다 죽을 테고 왜? x자리에 0 넣으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누굴 거다? 알파 C일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x가 이렇게 0으로 가는 경우에는요 마지막 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얻는다? x가 0으로 갈 때는 앞에는 하나도 모르고 얘만 올려서 곱하면 되겠다. 즉 fx는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는 몰라. 그런데 뭐다? 맨 마지막에 알파 C일 거야 라고 이렇게 앞대가리를 아느냐 뒷대가리를 아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괄호 씌워줘야 되지 않나요? 가로를 씌우다니 무슨 말이에요? 괄호. 여기에다가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알파랑 axn 플러스 땡땡땡 했을 때 네. 아, 이거는 이 개념일 뿐이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개념 앞은 몰라? D만 할 수 있어 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네. 근데 가로를 어디다 씌운다는 얘기일까? 궁금하네. 알파 axn 제곱하고 네. 알파랑 이거 뒤에 있는 땡땡땡을 구분해줘야 된다는. 아니요. 뒤에는 뭐 xn-1제곱이 오건 xn-2제곱이 오건 난 신경 안 쓰겠다. 왜? 내가 구할 수 있는 요소는 여기서 얘밖에 없다.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앞 하나도 모르고 맨 뒤에만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푼 게 아니고 개념이야.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내가 정체를 모르는 어떤 다항식이 있어. 그죠?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맨 앞대가리를 알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 만들 수 있다? fx-2x의 세제곱이라는 알 수 없는 이 다항식은 맨 앞대가리가 2x의 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x가 0으로 가네. 이때 내가 알 수 있는 건 fx가 앞대가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3x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체합니다. 자, fx를 구하면 얘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이지. 오, 그런데 3차 나왔어, 2차 나왔어. 오씨, 저기에 붙어있는 누구? 1차만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네? 3차, 2차, 얘가 마지막 항이잖아. 1차, 3차, 2차, 1차, 끝. 요거 녀석 넘어가지요. fx를 구하려면. 자, 뭔 말인지 이해되나? 됐어요? 예. 그래서 뭐 f에 뭐 구하래요? 마이너스 1 구하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답은 몇 나오니까? 3. 이게 바로 다항식의 결정이에요. 플러스 3 아니야? 준이군, 뭐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네, 저 fx가요. 네. 그러니까 f0도 그러면 0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f0을 넣었을 때 맨 아, 마지막에 0, 0, 0 넣으면 0 되잖아. 그럼 저 값에 만약에 상수가 붙어 있었으면 네. f0을 넣었을 때는 그 상수 그러면 값이 못 풀지, 문제는. 중간에 이 1창을 모르니까. 중간에 1창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구해요? 다 알아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답을 구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이 일어나서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못 풀어요. 네. 자, 지워도 돼요? 이해했어요, 준이군? 네. 자, 창현군. 예.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자. 아니었지? 얘들아. 됐니? 자, 그럼 우리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내가 봐야 될 게 뭐야? 문제 딱 나왔을 때. 뭘 구해야 될지 보셔야 돼요. 예. 뭘 구해야 돼? 나 미지수 3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 아씨, 미지수 3개니까 뭐가 제일 좋아? 예, 식이 3개가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얼핏 보기에는 식이 몇 개처럼 보여? 2개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3개의 식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3개의 식이 숨어 있냐면 바로 0분의 0꼴은 항상 식 2개를 대체해요. 자, 0분의 0꼴은 항상 식 몇 개를 대체한다? 2개를 대체해요. 자, 얘는 0분의 0꼴 아니고 x가 마이너스 1로 보내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분모가 몇이 나옵니까? 0이 나와요. 그러면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야. 그래서 여기에는요 요식, 이 극한값 그리고 요 극한값이라는 2개의 식 외에 하나의 더 식이 숨어 있으니까 그게 뭐다?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몇이다? 0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개념이 있죠? 그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식이 하나가 더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미지수 3개, 식 3개 이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하세요. 다시 0분의 0꼴은 항상 식 몇 개를 대체한다? 2개. 그래서 중요하다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내가 이 다항식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싶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제일 앞부분 하나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러므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일 앞부분 ax의 제곱에서 a는 몇이다? 2이다 라는 정보 하나밖에 못 얻어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2임을 알았으니까 2-b 플러스 c는 0이네. 자, 이 식에서 한 문자는 계속 문자를 줄여주는 게 중요해요. 누구의 장례식을 구하면 좋을까? c의 장례식. 항상 상수항